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나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알려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소개합니다. Imitate, so happy, feeling great. Let's paint our face that screams like the best time, the best time. 'Cause sleeping is your great defense. Open wide now, be the best. 2월 23일 이발소입니다. 2월에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된 것 같네요. 야, 2월은 짧아서 좋습니다. 좋은가요? 저는 되게 속상한데요. 월급날이 빨리 와요. 카드빚 낼 날도 빨리 와요. 월급날이 빨리 오잖아. 뭐 얼마나 짧다고 3일 정도 짧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29일까지 있거든요. 이번 2월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9일에 태어나는 사람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아 윤년인가 올해가? 올해 윤년입니다. 네. 원래 몇 주까지 있는데? 28일 뭐 짧아서 좋다더니. 아 그래? 아 원래 28일까지밖에 네. 없어?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 자가발전 예. 3인이 아직 발전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제 여자친구가 네. 저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망드 너는 그 왜 순수해서 좋대? 아니 왜 네가 관심 있는 거 빼고 다 멍청하고 바보 같네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약간 강조를 해서 말하네요. 네. 네. 어떻게? 뭘 어떻게? 뭘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바보스럽고 바보스럽고 멍청하다고. 아, 네. 기분이 나쁘네요. 그렇습니다. 바보스럽고 멍청한 아망드 씨와 함께하는 2월 23일 이발소입니다. 네. 네. 오늘 뭔가 컨디션이 다들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오래간만에 미리 만나서 그런가? 자 이번 주 그냥 그 잡담은 자가 발전에서 하고 네. 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먼저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소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MWC라는 그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뭐 이런. 콩그레스예요? 아 진짜요? 콩그레츄레이션 같은 거 아니야? 콩그레스 무슨 뜻입니까? 의회 같은 거죠. 그래요? 어마어마하신. 그럼 의회 뒤에 뭐 레이션을 붙이면은 축하합니다가 그건 아니고 된다고? 콩그레스맨이 국회의원이죠. 콩그레츄레이션이랑 헷갈렸나? 그거 얘기한 건데요. 나는 콩그레츄레이션. 그렇습니까? 네. 발음이 정말 안 좋으시군요, 다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다 넘어가죠. 이렇죠. 네. 네, 아무튼 MWC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네. 이제 IT 예. 행사 중에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뭐 삼성도 참여하고 LG도 참여하고 뭐 애플은 참여를 안 하지만 애플은 왜 참여 안 해요? 애플은 참여를 안 해요. 어. 애플은 MWC랑 CES 이런 대규모 IT 행사에는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자기들 것만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맥월드라는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건 아니고 맥월드라는 그런 별도의 행사였는데 거기에 애플이 참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이제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제 애플도 아예 참여하지 안 하는 않고 걸로. 네,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MWC에서 네.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네. 예. 삼성에서는 갤럭시 S6가 지금까지 플래그십이었는데 네. 지금 오늘부로 이제 갤럭시 S7이 출시가 됐고요. 네. 됐어요? LG 출시했어요? 네, 오.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LG는 G5를 출시를 했습니다. G5요. 네, 네. V10을 플래그십이라고 밀고 있었는데 G5를 또 어떻게 한번 홍보를 하셨을지 기대가 사실 되네요. 그 삼성에서도 네. 그 지금 가장 최신작이 S7이라 그렇지 그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은 항상 노트 시리즈였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최신 기술들은 다 노트 시리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엣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S7이랑 S7 엣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음. 그 노트가 항상 한 발자국 뒤에 나와요. 네네. 몇 달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이 그 숨겨왔던 기술이나 필살기 같은 걸 거기다 꼭 써박지. 필살기. 네. 이만큼 압축했어 같은 네. 거요? 이번에 필살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S7에서는 사실 그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네. 아이폰 6가 있었다면 6S가 나오잖아요. 약간 S6가 업그레이드 정도. 약간 업그레이드 정도인데 그 정도야? 네,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 핸드폰 디자인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둥글둥글하니까요. 근데 아이폰
그 갤럭시 S6 이후로는 조금씩 갖고 싶더라고요. 아니 S6는 또 잘 만들었다라고 그 갤럭시 S4 이후에 또 역작이 하나 나왔다라고 칭찬을 그렇죠. 받았었는데. S5 때 그 반창고 디자인을 네네네. 극복하고 예. S6에서는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S7에서도 이제 S6의 디자인 기조를 좀 이어받아서 좀 괜찮은 디자인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이 공개한 그 디바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끝판왕이구나. 스펙으로는 얘가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AP를 탑재한 게 AP가 뭐냐면 이제 뇌요, 두뇌. 네, 두뇌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CPU죠. 컴퓨터로 따지면 CPU인데 네. 예. AP에는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다 집적돼서 하나의 이제 칩셋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통신 모듈도 다 거기 통합돼 있어서 이제 AP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AP가 지금 옥타코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내 집 컴퓨터 우리 집 컴퓨터도 코드코어인데 핸드폰이 옥타코어야. 멋지네. 옥타코어는 이제 머리가 8개 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섯- 문어 8개? 여덟 짱 많아. 옥타가 8개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8개니까 어마어마한 뭐 연산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사실 그 연산 속도 자체 그 클럭 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데 S6랑 근데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고 할 만할 수 있어요. 왜냐면 S6의 성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거기에 따라서 네. 뭐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AP의 상향 성능은 평준화가 좀 됐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그 사항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S6가 기존에 5.1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S7도 마찬가지로 5.1인치 네. 그 디스플레이 채용하고 있고 해상도도 똑같아요. 네. 쿼드 HD라고 해서 아이폰의 한 4배 정도 되는 HD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S6랑 S7이 공통사항인데 S7에서 Always On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Always On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이거 그 저기 뭐야 V10이 자랑하던 기능 중 하나였잖아요. 세컨드 스크린. 네, 위에 있는 두 번째 화면은 항상 켜져 있다라고 해서 항상 켜져 있는 게 원래 좋은 기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S7에 Always On 기능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냐면 화면이 꺼져 있어도 그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AM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그 화면이 꺼져 있어 완전히 까만 화면이면 전력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데 그 특정 시계 같은 것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까만 화면에 아주 옅은 회색으로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일부 부분만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많은 전구가 있는데 예. 필요한 전구만 켜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계나 뭐 문자가 왔다던가 뭐 네. 와이파이 뭐 네트워크 상황이라든지 예. 알림 같은 거를 화면을 굳이 켜지 않더라도 이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마치 옛날에 그 흑백 핸드폰 그죠. 쓰면은 왜 우리가 뭐라 그랬지? 듀얼 폴더라고 하잖아. 예. 그 앞에 딱 커버에 커버에 써 있잖아. 시간 몇 시인지.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핸드폰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lways On 기능이 추가가 돼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이랑 메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이제 구현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옥타코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기가 정도로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4기가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올라갔네요. 근데 4기가를 채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3기가인 상태에서부터도 충분했는데 네. 사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올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그 OS 특성상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OS거든요. 예. 그 아이폰이랑 별개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흰 메모리라는 게 좀 되게 많이 이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제 메모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다다익 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램- 램이 많아야 되죠. 램이 많을수록 음. 좀 그러니까 좋은 뭐 거지. 좋은 거지 뭐. 아니, 무조건 늘려주는 건 좋은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행보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아이폰은 이제서야 2기가 겨우 그렇죠. 올려주는 그런 형상이니까 삼성은 뭐 어느 정도는 램 성능에 대한 정도 램 만드는 램 만드는 회사니까. 회사잖아, 얘네. 그러네. 램 제조사잖아, 램 그래. 제조사. 네. 그리고 이제 긍정이가 좋아할 만한 소식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예. 방수가 지원입니다. 아 원래 방수 됐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달라요. 원래 방수 안 됐어요? 이번에 IP68 등급의 예. 그 방수가 지원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IP68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앞 숫자가 두 개가 붙어 있죠. 네네. 왼쪽 거는 방진이라고 하고요. 네. 6이요. 예. 네. 그리고 뒤에 거는 방수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방진 같은 경우에는 네. 먼지 음. 이런 게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래알 같은 거 음. 작은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건데 6단계부터는 방진이 아니라 내진으로 따져요. 네. 지진이 날 때도 쓸 수 있는 거의 그 정도
미세한 것도 침투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예. 엄청 정교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그냥 네. 자유롭게 얼마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IP68이면은 예, 68이면 그냥 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쩌는 거래.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생활 방수 정도가 지원이 돼요. 비와도 맞아야 네. 되는 정도.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서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수 스마트폰을 샀는데 네네네. 그럼 가면은 거기 누가 침수라서 유상술이십니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방수되는 폰인데. 방수되는 폰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비 정도만 맞아도 되는 거지. 물에 넣지 않았냐 네가? 뭐 네. 이런 말을 하는데 67 뭐 이 정도 등급이었어요. 68이면 다이빙해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 IP68이면 지금 1.5m 수심에서 3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샤워하면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지만 터치는 여전히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보는 게 어디입니까? 네, 그렇지. 음. 보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게 그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네. 그 방수팩에 핸드폰 넣고 담아가지고. 그죠, 그죠. 그 되게 거추장스럽고 그죠, 불편해 짜증나. 보이거든요. 근데 사진도 잘 안 찍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사라졌다는 예. 게 장점인 것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아니 어쨌든 그 기존에 없던 원래 그 갤럭시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러기드 기종들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거기에 있던 걸 일종의 갖고 오고 그 기종을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 저는 지금 설명해 준 것 중에 뭐 램이 사기가고 옥타코어고 이건 다 와닿지 않는데 저도 와닿진 않아요. 그런 IP68에서 딱 와닿았어. 이건 쩌는 거야. 거. 네, 그럼 이제 은 실장이 한번 쩔게 해드릴게요. 네. 삼성이 카메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나 봐요. 네. 예. 이제 그 며칠 전에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폰에 그 슈퍼볼 때 네네. 아이폰을 들고 팀 쿡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완전 흔들려가지고 욕 먹었던 사건. 진짜 못생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삼성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카메라에 좀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예. 집중할 만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 S6 전작에 비해서도 이제 전작도 카메라는 크게 뒤지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 S6가 사실상 뭐 아이폰 카메라가 좋다 얘기를 해도 네, 아이폰 6랑 갤럭시 S6 때부터 네. 슬슬 카메라 그 격차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음. 사실상 지금도 야간 사진은 갤럭시 6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요. 네. S7은 야간 사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더 개선이 됐고요. 예. 기존의 렌즈 조리개가 f1.9였어요. 네. 이게 이 조리개 값은 숫자가 낮을수록 렌즈가 밝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1.7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S6에서. 1.7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1.7이면 DSLR 렌즈에서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밝은 렌즈를 찾을 때 1.7 정도면 이제 쓸만하다. 뭐 야간에도 네,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다. 그렇죠. 어. 그리고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뒤가 지워지는 사진들. 우리가 그런 사진을 좋아한다는 건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런 사진을 네네. 잘 찍은 사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초점이 잘 맞고 네. 한쪽은 뒤가 선명하고 뒤는 흐릿하고 그런 사진들 좋아하잖아요. 예.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그런 사진을 얻기가 자연스럽게 쉽습니다. 찍죠. 네. 그래서 그 F7 그 전면 카메라가 500만 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 500만 화소에 f1.7. 그러니까 셀카를 찍을 때도 밝은 사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고 후면도 1200만 화소에 이제 f1.7 조리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저조도에서 그러니까 빛이 적은 상황에서도 이제 밝은 사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삼성이 이번에 하면서 샘플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 예. 이례적으로 야간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원래 야간 사진은 샘플로 넣지 않는 게 그 일종의 룰인데요. 그렇죠. 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밝은 날 그 다양한 인종들이 예. 나와서 인종들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왜 인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예. 이게 사진들이 알록달록한 사진들을 그걸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예.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죠. 색감이 더 화려하고 음. 자극적인 색감도 나온다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사진적인 측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사실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수채화 효과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사진들이 막 짜글짜글짜글하게 나와요.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나와서 예. 이제 사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이폰보다 이제 갤럭시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이폰 사진 좋다는 건 사실 저희도 아이폰을 좋아서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네. 사진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 5S 정도 이후부터는 틀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쯤부터 아마 네. 그 애플 사용자들이 사진 찍으면 카메라로 찍어 이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왜냐면은 좀 사진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낌에서도. 이쯤 돼서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변호를 한번 하자면 네. 예. 우리가 7, 8화 때 불렀던 그 모토너리 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들고도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예. 늘 말하듯이 그 원래
손이 중요한 것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은 사실 사진 자체가 좀 그 고품질로 찍히지 않더라도 예. 어플들이 그걸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러면 네. 싸움 나니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S6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교환을 안 돼요. 이번에도 배터리 교환을 안 되도록 나왔는데 그게 아마 IP68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네. 커버가 있으면서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그 퀵차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퀵차지가 보통은 그 와이어드 그러니까 유선 충전만 지원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드랑 와이어레스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도 기존에 2,500mAh 정도에서 3,000mAh로 조금 늘어서 그 무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훨씬 더 긴 그 러닝 타임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이게 느낌이 진짜 약간 S6에서 네. 그 엄청난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지금 산다면 당연히 S7을 사야 되는 게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죠. 그 이번에 나온 색상 중에 블랙이 있는데 블랙이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근데 블랙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지금 반해버린 것 같은. 제가 느낌. 그 까만 핸드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까만색 핸드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까만 핸드폰인데 그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드폰은 블랙 아닙니까? 핸드폰은 블랙이지. 그래요? 특히 아몰레드 액정을 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네네. 예. 아몰레드 액정을 쓴 핸드폰은 사실 어지간하면 무조건 블랙으로 골라요. 그것도 왜냐면 맞는 것 같아요. 아몰레드는 완전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이 꺼지면 화면과 전면 블랙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애플워치에서도 그래서 아몰레드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면 블랙이 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 모델을 보면은 딱 옆에 테두리만 실버고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옆에 테두리도 완전 실버가 아니라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실버 색깔이고요. 되게 잘 나왔네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음. 그거에 이제 대항하는 LG의 G5 얘기도 좀 해볼까요? G5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G5는 짧게 한번 네. 얘기해볼게요. 여력이 없으셔. G5는 네. 그 뭐 사실 G5는 그냥 G5예요. V10에서 이제 조금 화면을 줄인 다음에 네. 다시 그 이제 G5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가 S7보다 조금 더 큽니다. 5.3인치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 S7 엣지랑 같은 사이즈를 이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Always On 기능을 탑재를 했어요. 둘 다 있네요. 그러면 네, 이제 S7 그다음에 G5 둘 다 지원을 하는데 예. 사실 G5에서 사실 뭐 이렇게 특출난 기능은 없는데 아주 새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네. 모듈형 배터리를 채용을 했어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G5가 유출이 몇 번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했냐면 저 턱 뭐냐? 턱이 이상하다. 턱이 있었어요. 네, 그 턱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턱이 이상하다. 저 핸드폰이 이제 LG 디자인 망했다. 턱턱 튀. 턱툭 튀다. 왜냐면 그 턱 부분에 LG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 예쁘다, 안 예쁘다. 맞아. 그리고 특히 뒷면까지도 너무 안 예쁘다. 네. 심지어 갤럭시 S5보다 안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턱 부분을 잡아 빼면요, 배터리가 같이 빠져요. 클립처럼 그냥 네. 빠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신기하네. 밑에 턱 부분이랑 위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싹 빠지는데 네. 그 턱 부분에 배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만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카메라로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이번에 G5가 출시되면서 같이 발표를 했던 그 뱅앤올룹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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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명한 오디오 회사 오디오 있잖아요. 예, 예. 그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굉장히 높은 음질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DAC라고 하죠. DAC가 뭐죠, 은 실장? 디지털 오디오 머식입니다. 아, 네, 그 네, 하면 어떻게 아무튼 돼요? 그거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음역대 밖의 음질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골든이요? 아, 그렇지. 골든이어와 비슷한 건데. 황금기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니에요. DAC의 그 DAC를 내장해서 예. 나오는 핸드폰들도 있어요. 엄청 네네. 비싼 핸드폰들이 있지. 네네. V10에서 그걸 내장한 다음에 아하. 광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욕을 먹었죠. 예. 근데 DAC도 DAC마다 성능이 다르고 일종의 오디오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컴퓨터 일반 컴퓨터에도 다 스피커를 꽂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메인보드에 내장된 네네. 오디오 카드. 근데 그거보다 좋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 USB 형태의 어떤 더 좋은 음질을 재생하는 앰프를 달기도 하는데 네. 그 DAC가 바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통 그런 거를 핸드폰에 넣기 힘든 이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넣는 만큼의 부피가 올라가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음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모듈형으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이 그 배터리랑 결합된 이 뱅앤올룹슨의 그 네. 모듈을 결합을 하면 네.
32비트에 뭐 384kHz의 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이리버에서 만든 그 뭐죠? 아스트랜컨이라는 네. 고음질 제공이 네, 생각하는 네. 100만 원 넘고 막 그런 네, 네, 네. 음원 재생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여기다 탑재를 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턱 부분을 계속 뺐다 꼈다 하면서 다른 턱을 꽂으면은 다른 기능이 된다는 그렇죠. 그 턱 그 빼는 거 네. 소개를 보셨나요? 그 저 궁금해서 네. 그 영상을 보니까 네. 턱을 잡아 당기면 네. 칼집에서 아, 칼 뽑듯이 맞아요. 이렇게 속에서 배터리가 배터리가 꼈- 쑥 네, 뽑히던데 있죠. 그럼 속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배터리 비어있죠.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럼 더 본체는 가볍겠네. 그렇겠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근데 배터리가 뽑으면 핸드폰이 안 되니까 뭐. 아 그렇긴 하네. 네.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 세컨드 배터리가 있어서 네. 그 올웨이즈 온을 유지해주는 배터리가 또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배터리가 2개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삼성 거 조사하시고 LG 건 별로 조사 안 하셨네. 이분도 여력이 없으셨어요. 저는 LG는 사실은 저는 LG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삼성 거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근데 LG 부분에서도 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올웨이즈 온 기능을 위해서 배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가 내장형인데 올웨이즈 온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배터리가 교체형인데 올웨이즈 온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올웨이즈야 빼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UPS 같은 거야? 켜져 아니 배터리 꽂혀 있을 때만 올웨이즈 온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나와봐야 알지. 네, 그건. 그거 그래요. 제가 뭐 나와봐야 알죠. 조금 더 네. 자세히 알아보고 블로그에 혹시 적도록 아니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LG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네 그리고 뭐 캠플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카메라 성능을 높여주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뭐 카메라 그립처럼 뭐 좀 카메라를 더 잡기 편하게 만든다거나 네네네. 이런 기능들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어서 예. 사실 LG가 조금 지금까지 계속 찌지부진했어요. 네. G2도 찌지부진했고 3, 4 뭐 다 찌지부진했고 밀렸지 많이. V10은 심지어 그때 연말이었나 연초였나 뭐 아무튼 사은품으로 줬잖아. 거의 전 직원한테 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해서 그때 욕도 먹었고 네. 그랬었는데 뭐 G5로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을 약간 완전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근데 옛날에 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언 시절 있잖아요. 네네. LG가 스마트폰 만들던 사이언. 네. 그 시절에도 뭔가 애니콜이 사실 시장을 선도하는 1등 사업자였으면 사이언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항상 펜텍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없어진 회사까지 극 어느 LG고 극 LG.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나 네. 좀 이런 디자인 좀 특이하다. 트렌드 리더였지. 초콜릿 트렌드 폰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에 G5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뭐 말한 대로 껍질을 까봐야 알겠지만은 좀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LG가 약간 음향기기 쪽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뱅앤올룹슨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를 안 하지. 왜냐하면 삼성은 그 음향 기기 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 뭐시기 하나 갖고 있어요 LG. 아니 아무튼 삼성 테크인 이런 거. 그래서 삼성에선 이어폰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하잖아. 네, 삼성은 그 이어폰도 만들고. 뭐야? LG는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것도 있던데. 톤 플러스. 그거는 하만카돈이랑 했더라고. 네네. 별의 별 이번에 삼성에는 콜라보한 거 없습니까? 전에 몽블랑이랑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곧 하겠죠. 기대 중입니다. 한번 해야죠. 아이언맨 같은 거 한번 해줘야지. 아 왜냐면 지금 데드풀로. 이번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네네. 갤럭시 S7이 나오면서 그 360도 사진을 찍는 기어 360이라는 디바이스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VR을 하다 보니까 예. 기어 VR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LG도 거기에 따라서 그 LG VR을 또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만들고 그다음에 LG는 이번에 G5 프렌즈라고 해서 예.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같이 출시를 했거든요. 주변 기기 같은 뭐 거요? 카메라 뭐 360도 카메라 그리고 집안에서 카메라 뭐 집안을 그 감시하는 카메라 뭐야 오. 스타워즈 이번에 세븐 보면 나오는 거 BB-8 어. BB-8 같은 거. BB-8 같은 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굴러다니면서 화면만 찍는 BB-8 나왔어요. 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자가 발전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좋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이발소가 그래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발소가 흘러요. 끝나가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이발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16이 열렸는데 거기서 삼성과 LG가 각각 경합을 했다.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7 그리고 G5를 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발전한 것 같네. 발전한 것 같네. 응. LG 힘내세요. 화이팅. 진짜 LG가 발전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안 좋아. 뭐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긍정 씨가 이번 주 소식을 갖고 와 주십시오. 예, 저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미국의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
아포. 캘리포니아 있지 않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캘리포니아 원 원. 인피니티 루프에 있지. 네. 그래요? 네. 네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네. 애플에 글을 올렸는데 네. FBI에서 네네. 요청한 백도어를 심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FBI가 백도어를 심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가 그걸 거부했다라는 글을 팀쿡 씨가 올렸다는 거죠. 네,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팀명이? 이런 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린 거부하겠다라는 네네네. 글을 애플 홈페이지에 올렸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네. 하단에 그게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려고 왔지. 이야.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의 개요를 소개해 영문학도. 드리자면 아유 자꾸 이제 네. 그 이사소로 바꿔야겠어. 2주의 사건을 소개합니다로. 작년 12월에 네. LA에 네. 그 샌 버나디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발달 장애인들을 이렇게 재활 치료하고 이런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총기 테러가 한번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10명, 14명 정도 네. 거의 다치고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음. 거기서 이제 범인을 잡은 거죠. 잡았어요. 예, 네.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사람이 아이폰을 쓰는데 잠겨 있는 거야. 네. 잠겨 있어야지. 그렇지. 나의 아이폰 찾기도 켜져 있겠지. 그래서 FBI에서 야 풀어야겠다 이거. 야 애플 이 비밀번호 안 하는 거 만들어내. 백도어 심어줘. 이랬더니 애플에서 거부를 한 거지. 이렇게 잘했네. 후려치면 요 잘했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전부터 그 네. 원래 아이폰에는 비밀번호를 4자리를 입력을 하면 핸드폰이 잠금이 해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뭐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글자로 입력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4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 FBI에서는 그거를 해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킹을 하냐면 브루트포스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그냥 0000부터 네. 9999까지 그냥 다 부착을 뜯어놓는 거야. 대입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원래 그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계에서. 예, 이제 그 기계에서 네. 너 비밀번호 너무 많이 틀렸어. 1시간 뒤에 다시 입력해. 뭐 이러고 뭐 너 10번이나 틀렸네. 핸드폰 그냥 초기화한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네. iOS 8까지는 네. 그걸 우회해서 네네. 아, 그 초기화하는 거나 뭐 몇 네. 번 입력했는지만 우회하기만 해도 사실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사실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하는데 1초죠, 1초. 네, 크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쵸. 긴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iOS 9부터 그게 네. 막힌 거야. 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BI가 뚫을 수가 없는 거지. 원래는 뚫을 수 있었단 얘기였네요. 그 원래부터 뚫어서 쓰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혔으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짜증나서 요청했구나. 해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애플에서는 안 된다. 음.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FBI에서 실제로 네. 너네 애플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백도어를 심어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걸 해달라고 한 거냐면 네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네. 뭐 입력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틀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번 틀리면 초기화가 되는 것 네. 이런 것만 좀 빼줘라. 그것만 피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줘. 아니 아니, 이제 그게- 결국 도입해서 말아내겠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예, 열쇠가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렇죠. 자물쇠가 너무 튼튼한 거야. 그럼 자물쇠 만든 사람한테 가서 이거 열어줘. 그렇게 한 이런 거 거잖아요. 그런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애플이 안 된다고 한 건데 애플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거는 너네가 그러니까 FBI에선 한 번만 쓸게. 요번 것만 쓸 테니까 만들어줘 이런 건데 한 번만 제발 네. 한 번만. 애플에서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디지털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한 번 만드는 순간 그치.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네. 너네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커가 이거를 가져가는 순간에는 자, 전 세계 모든 아이폰 유저가 다 보안이 뚫리게 뚫리는 되는 거니까 거죠. 네. 절대 안 된다. 이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만들어줘도 이게 좀 위험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례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 돈카오톡이면 다 해줬다. 역시 애플이다. 막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하지 얘기들이 마세요. 나오지. 네. 네, 그러고 있었죠. 네. 이거 실제로 그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뭐 주겠다. 그때 네. 뭐 한번 줄 수 없다. 주겠다. 뭐 이걸로 한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 그랬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팀쿡 이제 저 검찰청 가고 사진 한번 세무조사, 찍고 세무조사 알무조사 받고 한번 휠체어에서 타고 한번 아, 가야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에서 야 FBI 니네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하나 줄게. 네. 그 사람이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애플 거는 아이클라우드라는 곳에 백업이 돼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그 사람이 쓰던 와이파이 쓰던 곳 네. 거기 가서 그거 백업을 해.
그러면 왜냐면 아이클라우드 백업본은 네. 영장이 있으면 법 집행기관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비밀번호를 푸는 건 못 만들어주는데 그건 주겠다. 필요하다면 네. 그 백업본을 영장 가져와서 가져가면 되잖아. 네. 그랬더니 FBI에서 갑자기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백업이 안 돼. 그냥 뚫어줘. 왜 생떼를 쓰고 있어 FBI가?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나 마찬가지네. FBI가 별거 아니구만.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그 범인한테 네. 너 이거 직접 풀어. 아니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해주겠지? 그죠? 그걸 안 그래서 해주겠지? 이런 영화에서 보면 몇 대 때린 다음 하게 해주던데 그 화면 돌리고 CCTV 모른다. CCTV 화면 돌리고서 이렇게 잠깐 하면 화면 다시 비추면 해주고 있던데. 맞아. 네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팀 쿡은 애플 네. 홈페이지에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하면서 이걸 올린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괜히 뭐 강대국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네. 이런 면에서 진짜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이 자기 입장을 네. 이렇게 밝힐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애플이 이렇게 밝히기 시작하면서 네, 구글에서도 네, 구글 지금 순다 피차이 씨가 네. 트윗을 했어요. 우리도 제공하지 않겠어. 그 양반은 왜 지들 그 구글 저기 구글 플러스 구글 놔두고 플러스 말이야. 놔두고 트위터 가서 트위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착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수사 당국이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 같은 거나 범죄랑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네. 네. 우리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당하게 이런 법적 명령에 따라 뭐 영장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다면 다 제공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불특정 다수의 생떼지, 거를 다 생떼. 생떼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앞으로도 편하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 소지가 네. 많다. 그래서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래야 돼요. 페이스북도 여기에 이제 따라서 밝히기 시작을 하고 점점 애플이 이걸 트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K모 업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분들은 뭐 그렇죠. 네. 그건 그냥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네, 뭐 슬프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애플이 이걸 되게 일을 점점 키우는 게 그렇죠. 혼자보다는 여럿인 게 아니지.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한 FBI도 못 네. 뚫는 거라고 지가 지 입으로 홍보된 떠들고 거잖아요. 있잖아. FBI가 제 발을 좀 저린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영장이 있으면 정보를 주지만 네. 우린 너희 정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는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 사건을 키운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노이즈 마케팅인가? FBI가 돈 받아야겠는데요. 돈을 받아야겠네요. 애플한테.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러 사건이 난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네요. 뭐 범죄를 잡기 위해서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네. 이런 걸 공개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막아야 되는 건가 이건 아직 법적으로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고. 재밌네요. 그 자가 발전에서 나중에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예. A를 막기 위해서 B를 족치든가 아니면 B를 막기 위해서 A를 족치든가 그렇지.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나는 것들 우리끼리 선택해야 되는.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다 같은 의견이라서 토론할 게 없지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걸 예로 들자면 저 새끼 테러범이에요. 약간 알면 테러범 조용히 해. 테러범 알면 이미지가 조용히 되게 해. 강하네요. 네. 일단 뭐 넘어가고요. 테러범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애플에서 FBI가 요청한 백도어를 심어달라라는 제공에 거부를 하고 거부한 내용을 애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좋네요. 예. 바람직한 발전입니다. 네. 민 실장이 좋아하는 소식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소식은 지난해 말에 저희가 국정감사 시즌에 뭐 그 어디야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감원과 뭐 이런 쪽이 국정감사 시즌에 예. 너네가 액티브엑스를 없애기로 제정을 했지만 사실은 EXE 파일로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네. 라고 비판을 받았던 소식을 제가 한번 이발소에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금감원 이제 쪽 소식에 의하면 엊그제 21일 날 이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이 계좌이체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2016년 6월 전에 네. 그 법을 개정해서 전자 거래 시에 금융 거래 시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라는 건 OTP죠. 원타임 패스워드. 네, OTP래. OTP의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달하면서 예. 이때 사용할 거 지금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할 때
보안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OTP를 써야 돼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의무로 지금 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당연히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는 걸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그 무슨 페이 이런 업체들이 네. 다 편법을 이용해서 이 돈을 수령하는 제도를 쓰고 있단 말이죠. 결제를 하는 것 외에. 우회해서. 예, 이체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핀테크 때 얘기 나왔던 토스 같은 경우도 계좌이체 부분을 자동 계좌이체하는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가져가는 방식을 역방향으로 이렇게 예, 어떻게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OTP나 비밀번호 없이도 이체할 수 있게 됐다고.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해지가 되면 굳이 그런 거에 대한 개발 인력 소모 없이 일반적인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이니시스나 이런 곳도 이제 페이 산업에 진출을 더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좋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번에 액티브엑스를 폐지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좋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야 진짜 우리나라 완전히 바뀔 거야 네. 이렇게 기대를 했으나 어느 날 다시 은행에 들어갔더니 EXE 파일을 받으라는 걸 보고 기겁을 했었죠. 바뀌긴 했구나. 네,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게 근데 참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예. 그 국민들을 엿먹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네.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똥을 던져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금감원 분들은 이체를 지 손으로 안 해. 그치 비서가 해주잖아. 응. 야 몇 월 며칠까지 저기 좀 넣어놔 이렇게 하면 해주잖아. 응. 그러면 다 해주잖아. 그치.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사용 안 하는 걸 강제하겠다가 아니라 사용 안 하는 거를 의무를 해지하겠다라고 강제하던 했어요. 걸 없애겠다. 쉽게 말해서 쓰던 사람들은 그대로 써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긍정 씨는 OTP 쓰세요? 둘 다 씁니다. 네, 그 은실장 OTP. 전 전부 다 OTP로 넘어갔어요. 저도 OTP만 쓰거든요. 왜냐면 보안카드 여러 개 들고 다니기 귀찮고 그래서. 예. 근데 OTP의 단점이 뭐냐면 OTP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네. OTP를 계속 찍고 있는 그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거 딱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얘가 내려와서 누르고 띡 누르고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카톡 같은 걸로. 밖에서 그걸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거 팔까? 근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사실 OTP라는 것까지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OTP는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해지해야 될 거는 OTP를 의무화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 보안 프로그램 의무를 해제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 뭐 엠프로텍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이니세프, 제큐어 웹 이런 거. 그런 야식꾸리한 프로그램들을 다 없애고 그렇죠. 그 OTP로 사실 OTP 하나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OTP가 접근성이 너무 불편한 게 스마트폰은 사실 OTP가 딱 뜨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 게 해외에는 있어요. 다 네. 해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사실 그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틀넷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네. 배틀넷 배틀넷 아이디도 OTP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데 구글 지메일 아이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이제 OTP 잖아요. OTP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하는 OTP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사실 저는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도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반응이 뭐냐면 그거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산더미 같은 거지. 그 EXE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없애는 걸 의무화 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작 쓸데없는 OTP나 이런 부분을 풀어준다는 게 사실 뭔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 놓고 그냥 무마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EXE로 액티브엑스에서 EXE로 넘어갈 때 말 왜 이렇게 쓰고 네. 액티브엑스에서 EXE로 넘어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EXE 프로그램을 키면 그 은행 프로그램이 뜨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프로그램이 뜨겠지,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프로그램이 뜨겠지. 그냥 단독 프로그램이 되면 차라리 저는 괜찮다고 차라리 생각해요. 저도 그러면 그렇지. 괜찮다고 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은행 그 브라우저랑 연동이 돼서 되는 EXE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프로그램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업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 주위에 그 금융권 그 SI 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네. 예. 그다음에 금융권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기획팀 쪽에 계시는 네. 분들한테 네네. 물어봤는데 왜 이거 이렇게 만드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네들도 그렇게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만드냐? 네. 위에서 이렇게 만들려니까 만드라는 거야. 하래. 사실 심지어는- EXE로 안 해도 되는데 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 이미 규제는 다 풀렸는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위에서 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친구래. 그 저기 뭐야 위에 원래 지금 가장 최신의 가장 강력한 일반적인 보안 방법이 웹사이트 자체의 보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이든지 아니면 네. 사파리가 갖고 있는 그 네. 보안 체계를 이용하면 보안 프로그램이 없이도 네.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윗사람들이 야 설치하는 창이 안 떠서 불안해라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사실 구글이나 물론 제가 엠프로텍트나 뭐 그런 회사를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 폄하해도 돼요. 그 사파리나 크롬에 들어있는 그런 암호화 모듈들이 지금 네. 뭐 256비트, 512비트 막 이 네네.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전혀 범용적으로 쓰는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해외 결제 사이트가 걔네는 뭐 돈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아서 보안 보안을 모듈 안 하는 게 까는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세계화에 그런 발맞춰 나가는 사실 저는 규제는 어느 정도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 규제는 하나둘씩 다 풀려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굳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몇몇 회사들이 없어졌을까봐 그럴 거예요. 저는 네. 이걸 조금 변호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규제가 계속 생기고 네. 이런 거는 각 은행사마다 표준이 달라지게 되면 네. 지금도 어느 정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많이 아, 다르죠 지금은. 아니죠. 사실. 그래도 EXE나 아니죠. 액티브엑스를 제 쓴다는 말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각 회사들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다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개념은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근데 같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사라진다면 네. 표준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계좌 이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잘못된 거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 제가 갖고 온 소식 자체는 어쨌든 OTP를 의무화한다는 게 기존의 그 기존 OTP 아날로그 OTP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 수명이 있어요. 배터리가 있고 이 배터리를 못 갈게 만들어져 나와요. 맞아요. 예.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보안. 팔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음. 보안 때문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스마트 OTP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것 무려 1년 AS 기간도 있어요. 맞아요. 이 기계에. 근데 1년이 지나서 배터리가 보통 죽어요. 그리고 1년 AS 기간에 은행에 가져가잖아요. AS 기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다들. 그럼 다시 사셔야겠네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이거 눈먼 돈으로 엄청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OTP가 사실은 진짜 불편한 네. 그 시간 싱크가 안 맞으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게 하고 그런 시간 예.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갖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네. 있는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제가 한번 홍콩에 갔었어요. 네. 홍콩에 갔는데 밤 9시에 은행이 그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에 네. 돈을 안 넣고 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밤에 떨어져서 이제 토요일 날은 카드 선결제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근데 갔는데 막 뛰어 들어가서 은행 선결제 문 닫히기 전에 딱 은행 페레레즈 딱 키고 은행 사이즈 딱 켰는데 OTP가 고장이 난 거야. 어유. OTP가 고장이 난 거야. 여행이 다 글러먹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거기서 결국 그 비싼 돈 주고 돈 다 뽑아서 썼어요. 아. 신용카드를 못 쓰고. 그래서 OTP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무용지물이 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좀 스마트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좋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라진다, 그러니까 의무가 폐지된다라고 하면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게 그 외에 대체 수단으로 나올 예시들 중에 많은 그 변태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트러스트 존이라고 해서 인터넷 뱅킹 쓰시는 분들이 제일 혐오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예. 컴퓨터 한 대를 지정해놓고 그 컴퓨터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의무화시킨다라는 것들도 그 있고. 도서관 가면 검색용 PC 네, 이런 그런 것처럼. 것처럼요. 그리고 뭐 이제 유심을 인식해서 스마트폰에서 하게 해준다. 예. 이게 지금 스마트 OTP 방식이긴 한데 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고 가면 유심 또 다 바꿔야 돼? 네, 그럼 또 옆에 계시는 분은 못 하시겠죠. 극혐입니다. 진짜 네. 그 핸드폰으로 뭐 인증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그 한 사람 진짜 유심 뽑아서 한강에 던져버려야 돼. 개새끼들.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도 이 공인 OTP 해지하는 것보다 사실은 당장의 보안 프로그램들 먼저 없애는 게 급선무긴 한데 이거라도 했다는 게 어딥니까? 예. 네, 다만 너무 슬프네요. 네. 약간의 발전 예정이네요. 6월달 이전에 어떻게 처리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소식도 이발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발소 알차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이발소를 다 가지고 왔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요일 날 만납시다. 작업발전에서 뵙겠습니다.